2024년 8월 10일입니다. 8월도 이제 열흘이 지났죠. 지금 바깥은 이걸 해는 없어요. 그런데 습하고 덥고 원래 오늘 도봉산 등산을 우리 제가 나온 학교 동기들이랑 가기로 했었는데 제가 이제 앞쪽에 뭐 다른 작업을 해야 될 게 있어서 못 가고 어, 몸이 좀 처지니까 그래서 그냥 쉬었죠. 쉬고 이것저것. 앞으로도 일주일은 더 극한 더위를 최소한 버티셔야 됩니다. 가장 걱정은 이제 이 바깥 날씨에도 바깥 이 더위에도 어쩔 수 없이 일을 하셔야 되는 그런 분들이 걱정인데 하여튼 조심하시고 이제는 이게 노말입니다. 이게 내년에도 후년에도 앞으로 이게 노말입니다. 기후위기는 돌이킬 수 없고 거기에 대비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후손들한테도 대비를 잘 하도록. 어제 보니까 그 대통령이 해군 네이비 옷을 입고 해병대 뭐 얘기하면서 그 이제 어떤 언론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통령 부부가 기괴하다. wired. W-E-I-R-D. 이게 이제 미국 민주당 부통령 후보인 팀 월스가 이제 미네소타 주지사가 트럼프 쟤네들은 너무 기괴하다, 이상하다. 그래서 이걸 뭐라 와이어드, 와이어드 이렇게 어쨌든 그래서 우리나라의 어떤 언론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 이건 윤석열 김건희 부부는 와이어드하다, 위어드하다, 기괴하다. 왜냐? 지금 본인으로부터 연결됐을 수 있는 해병대, 해병에 관련된 그런 문제가 있는데, 특검법 관련된 해병대를 만나서 그렇게 하고 싶냐? 해군은 몰라도 좀 이건 좀 국민들 엿먹으란 소리 아니냐? 그런 소리. 또 하나는 그 김건희란 사람은 어디 그 언론을 피해서 어디 뭐 시장인가 어디 가서 본인 명품백이라든가 이 사치스러움 아니면 뭐 이런 지금 본인과 연결된 많은 그런 어떤 국정농단 관련된 것들이 있는데 이 그런 의혹이 있는데 와 그러고 싶나 그런 생각해서 윤석열 김건희는 와이어드하다 이런 글쎄 말입니다. 어,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문재인 그리고 586 그리고 586의 스피커 나팔수들 몇몇 이상한 인간들이 결국 만들어낸 괴물적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들어서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참 걱정이 듭니다. 이 진짜 기괴하고
그로테스크한 인간들이 친일파들부터 그런 인간들이 김문수부터 시작해서 그런 인간들이 그 같지도 않은 그 장관직이라든가 그런 자리들을 차고 앉아 있고 이 그렇게 되고 야 어떻게 저런 이건 기괴하다 못해 이건 뭐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표현하기도 못하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의 세상 일이 진짜 그 생각한 그 이상의 일들이 많이 세상 벌어집니다. 말 그대로 생각해 윤석열, 김건희의 등장도 뭐 동일한 이유가 그 결과가 되겠죠. 사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교착되어 있는 참모전 결국은 그러면 영토를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 사실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이제 더 이상은 뭐 전쟁을 지속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대로 포기할 수는 없다. 지금 그래서 결국은 이제 역선택 아니면 오히려 그게 더 나은 선택일 수도 있죠. 왜냐하면 한국 전쟁에서 낙동강정선이 고착돼 있을 때, 교착 상태에 있을 때 인천 상륙작전으로 치고 나가는 것처럼 이건 오히려 빠른 기계화 부대를 통해서 러시아 본토로 진격한다. 많은 적지 않은 전략가들이 그렇게 생각을 분명히 했을 겁니다만 어쨌든 생각 외로 러시아의 본토 방어가 그렇게 만만치 않죠. 왜냐하면 러시아라고 하는 그런 거대한 어떤 국가도 실제로는 이 정도의 전쟁을 수행하기 쉽지 않죠, 사실. 또 지켜보시죠. 왜냐하면 오히려 이런 어떤 전황의 돌파가 휴전, 종전으로 이끌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우크라이나의 생각 그거 아닙니까? 러시아 본토로 진격해서 적지 않은 땅 그리고 가스전 아니면 뭐 원전 같은 걸 확보하면은 그거를 협상 카드로 이 동남부 전선에 어떤 영토를 주고받는 형태로 이렇게 종전이 되면 어쨌든 뭐 그게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들이 들어서 문제는 이제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냥 그거는 뭐 그거대로 하고 지금은 이란이 참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죠. 왜냐 이건 안방에서 그러니까 신임 대통령의 취임식에 들어와 있는 손님 외교사절을 적국이 들어와서 암살을 해버렸는데 그걸 눈뜨고 코베에 있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그러니까 이슬람 쪽 사실은 어디든 똑같지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근데 특히 이런 이슬람 쪽 사람들은 이건 대단한 모욕이죠. 이거는 뭐 어떻게든 그것을 갚지 않으면 정권 자체, 이슬람 공화국 자체가 사실은 명분이 없는 거죠. 그런 흔히 말하는 이스라엘의 그런 그 방자한 무도한 공격을 수도에 대한 그 공격을 용납한 그러면 이슬람 공화국으로서 존립할 이유가 없죠. 어떻게든 어, 보복은 해야 될 건데 문제는 그 보복이 이게 제한적으로 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난번에 한번 제한적으로 로켓을 날렸지만 어쨌든 다 방어가 된 거고 어느 정도 그 정도는 가지고 이제 되지 않는 거고 그러면은 다른 어떤 방식 그러면 결국은 그 방식은 결국 민간인 집결지에 대한 공격이라든가 아니면 동일하게 이스라엘의
노인들에 대한 암살. 근데 그건 사실 쉽지 않을 겁니다. 기습을 하지 않나. 그럼 결국은 전면적인 형태인데, 그럼 전면전은 이스라엘 애들이 가만히 있을 놈들이 아니고, 그럼 결국은 전면전이라고 하면 어쨌든 이란 쪽보다는 물론 이제 뭐 이스라엘의 공군력으로 이란의 원전이나 수도 같은 걸 공습을 할 수 있죠. 그럼 결국은 이라크를 넘어 어떤 뭐 시리아를 넘어 대규모 지상전? 대규모 지상전까지 어렵고. 어쨌든 뭐 레바논 침공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선택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이란이. 그러니까 사실 이란이라는 나라가 크기도 크지만은 사실은 전략적인 무기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기껏해야 뭐 드론이나 뭐 탄도 미사일인데 그거는 뭐 미국이 이미 다 방어할 수 있고,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조용히 이슬람의 혁명수비대 전사들을 빼갖고 이라크 북부 시리아를 넘어서 레바논 쪽으로 이동시키거나 아니래서 제한된 아니면 지상전을. 그러기에는 근데 미국이나 이스라엘 애들의 그 감시망이 그렇게 허술하진 않을 텐데, 어쨌든 제 생각으로는 이전 같은 뭐 탄도미사일이나 드론 같은 형태의 공격은 사실은 이미 뻔한 수고. 그럼 진짜 화들짝 놀라게 하는 수는 말같이 하마스의 기습처럼 그런 어떤, 근데 그거는 참 뭐라고 하나, 이 준비가 잘 돼야 되는데, 하마스의 기습도 1년 이상 준비가 된 건데, 그러니까 그럼 이제 진짜 이스라엘과 전면전이 벌어지겠죠. 어떻게든 모르겠습니다. 상황이 지금도 이제 기름값이 오르고 막 그러는데, 그것도 한번 지켜보시죠. 중앙일보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뉴질랜드에서는 소년범을 갱생하는 목적으로 군대식 훈련 캠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도입하려고 합니다. 15명을. 이게 이제 문제는 과거에도 우리는 없었나요? 사실 이거는 뭐 소년범이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는 삼천교육대가 있었죠. 근데 그거는 군사정권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좀 다른 거죠. 근데 이제 뉴질랜드 헤럴드, 뉴질랜드 언론 같은 거 얘기를 들어보면, 뉴질랜드 정부는 하머스턴 노츠라고 하는 어떤 지역에 군대식 캠프를 만들고, 여기에 이제 소년범 뭐 이제 예를 들면 10년 이상의 징역이 확정된 14세에서 17세, 어쨌든 소년범입니다. 좀 중대 소년범이죠. 흉악범들이죠. 얘네들도 소년범한테 10년 이상의 징역을 했다는 건 사실은 뭐 상당히 중한 살인이나 강간이나 뭐 이런 놈들이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2가지 이상이면. 뉴질랜드 군에서 뭐 군대식으로 하는 것 같은데, 6시 30분 기상, 밤 9시 30분 소등, 취침, 그래서 운동, 공부, 직업훈련, 원주민, 마오리족과의 문화 배우기 뭐 등등. 그래서 뉴질랜드 아동부 장관은 규칙적인 기상, 취침, 정리정돈, 교열, 갱생 프로그램을 해서 청소년 범죄를 15% 줄이겠다라는 목표입니다. 글쎄요. 그러니까 물론 이렇게 하면은 누구도, 많은 그 교정이라든가 사회학자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이와 비슷한 형태에 있는 청소년학자든 뭐 범죄학자든 많은 사람들이 사실 비판을 할 겁니다. 특히 이제 뭐 사이먼 데이비스 빅토리아대 교수 같은 경우가 라디오에 나와서 사실 과거에 군대식 캠프도 운영했다. 그런데 재범률을 줄지 않았다. 오히려 얘들이 군대식 고통을 겪은 후에 그 스트레스로 다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실제로 1980, 90년대에 이런 교정 캠프가 운영됐지만 실제로 97년 참가자들의 재범률이 92%에 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8년도에 또 도입됐어요. 그래도 그때도 85에서 87%가 2년 내에 범죄를 저질렀어요. 특히 이런 교정시설에서는 인권 침해, 특히 이제 뭐 섬 같은 데 설치되는 경우가 많겠죠. 그래서 이게 뉴질랜드 알카트라스라고 불려갖고 실제로 30년 운영이 됐지만은 그때도 똑같았다. 준법 시민으로 갱생하는 목적. 꽤 훈련소였지만은 변기도 없고 성적인 학대를 강요받았고 독방, 감금 뭐 이런 어떤 학대가 자행됐고 상당수가 그 이후에 PTSD, 알코올 중독 시달리고 있다. 그러니까 왜 이런 그 실패한 정책을 또 하려고 하느냐. 벌써 세 번째지 않습니까? 과거에도 두 번 실패했고 세 번째였는데 왜 이런 도입을 하려고 할까? 그런데 지금은 사실 그 뉴질랜드가 소위 말하는 보수당 정권이죠. 뭐 이름은 어떻게 짓든 많은 사람들이 군대식 모델은 그 효과가 작다는 것은 이미 다 검증이 됐는데 그런데 왜 이걸 하려고 할까? 그거는 실제로 보여주기라고 하는 짧은 기간에 정권이 우리가 뭘 한다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는 제일 좋은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건 시작을 하면은 그러면 이 청소년들을 얼마까지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소년원 2년이죠, 최대가. 근데 실제로 우리나라 소년원 같은 데도 실제로 제대로 운영되지 않습니다. 뭐 거기에 일부 증언이 있지만은 그 말이 안 나오지만 상당히 개판이다. 실제로 소년원 갔다 나온 애들은 뭐 갱생 이런 거보다 오히려 더 말 그대로 범죄 학교가 되고 실제로 소년원 출신들이 더 범죄를 저지른다. 물론 더 저지른 뭐 그런 더 많이 저지르진 않지만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사실은 오히려 소년원 2년을 풀로 채우는 것보다 차라리 교도소를 보내는 게 낫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많은 어떤 뭐 보수주의자들이나 극우파들이라든가 아니면은 그런 어떤 꼴통들이 이런 어떤 우파 정치인들 애들이 크게 잘못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러니까 지금 흉악범들을 군대식으로 해서 강하게 그 정신을 쏙 빼놓고 이 개조를 하면은 모범 시민이 되거나 아니면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요. 실제로 그 생각이 자발적으로 바뀌지 않는 한 이 사실 폭력이지 않습니까? 폭력을 동원해서는 건 사실은 바뀐 게 아니라 바뀌는 척하는 겁니다. 특히 이런 종류의 범죄자들은 영악하기 때문에 잘 적응을 합니다. 잘 적응하기 때문에 쉽게 변하는 것처럼 행동을 해요. 그리고 사실 군대식 말과 군대식 행동이 실제로 이게 모범적이다 아니면 이렇게 그렇게 보이죠. 그런데 그거는 폭력의 결과로 그렇게 행동하는 것 뿐이지 흉내를 내는 것 뿐이지 머릿속이 바뀌었다고 누구도 얘기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야, 저 새끼 정신이 해이하니까 해병대 갔다 와. 해병대 갔다 오면 애가 정신 바짝 차릴 거야. 사실은 그게 아니라 근데 그리고 바짝 차려서 열심히 살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근데 사실 그런 사람들은 애초에 이 아이는 흉악범도 아니고 정신이 해이해진 것도 아니고 무엇을 할지 모르고 방황하던 때에 어떤 목표 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끔 어떤 계기가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잘 보면은 지금 이 흉악범들이라든가 이런 소년범들은 그 계기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라 원래 얘들은 말하자면 이렇게 해서 어떤 계기를 얻을 수 있는 애들은
또 일부는 있겠죠. 그런데 그런 어떤 기회라는 것이 실제로 이 아이들한테 좋은 기회로 작용하느냐? 그렇진 않다는 거. 왜냐하면 얘들은 이미 폭력이란 것이 뭔지를 아는 애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폭력에 익숙한 애들은 그 익숙한 방식으로 잘 적응을 해서 나중에 그 방법을 또 다른 범죄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 군대식 캠프에 가서 변한 애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아이들은 기회가 없던 아이들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군대식 캠프가 아닌 방식의 기회를 줘도 그 아이들은 변할 애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결국 왜 그럼 군대식을 해요? 그렇죠? 군대식 할 필요 없죠. 왜냐면 걔들한테 기회를 주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굉장히 잘못 알려지. 우리나라도 군대 문화, 군사 문화, 뭐 일본 애들도 무슨 조폭 문화, 아니면 야쿠자 문화, 그리고 소위 말하는 전체주의 문화가 익숙하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게 그런 놈들이 친일파 놈들이 결국에는 권위지 그 저기 똥별들 아니면 뭐그 군발이들 이런 문화에 익숙해 갖고 조지면 조지는 다 할 거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자들이 적지 않게 기득권에 사실은 그거는 지들도 해보지도 않은 거고, 했다 하더라도 사실 그 방식은 아닌 거죠. 근데 이제 이게 뭐 사실 그게 우리 뭐 동아시아나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서구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상당히 많이 퍼져 있는 어떤 잘못된 교화에 대한 잘못된 어떤 잘못된 편견입니다. 잘못된 선입견과 편견입니다. 즉 군대식 캠프를 갔다 오면은 애들이 모범심이 될 거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진짜 그러려고 하면은 그게 실제로 2년이 돼야 돼, 3년이 돼야 돼, 5년이 돼야 돼 라고 세팅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 정도로 변하려고 하면은 1년, 2년이 아니라 사실은 5년, 6년. 그러니까 이 사람의 생활 방식이 완전히 바뀔 정도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산과 이걸 투입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보통 한 군대도 3년에서 4년 넘어가면요, 생활 습관이 완전히 바뀝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군대 갔다 온 분도 많지 않아요. 그러면 그건 그렇게 생각, 그렇게 붙잡아 두고 그렇게 하든가.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얘는 직업군이 되거나 아니면 그런 방식으로 살면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할 거면서 1년, 2년, 기껏해야 6개월? 근데 그거는 오히려 복수심리, 보복심이 더 강한 거예요. 저 새끼 나쁜 짓 하고 돌아다니는데 어디 혼 좀 나봐. 어? 그 군대식 폭력이라든가 군대식 한번 고생 한번 해봐. 근데 그거를 좋아요. 그러면 아니 응보, 복수 이것도 사실은 정의 실현하는 것 중에 하나죠. 그러면 걔들을 왜 그럼 6개월 동안 합니까? 3년, 5년, 6년 쭉 하죠. 그러면 완전히 이제는 5년 너무 길들여져 갖고 더 이상 폭력을 행사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럼 그때까지 그렇게 쭉 유지를 하든가. 근데 그럼 그때까지 유지되는 그 아이들이 이제 익숙해졌기 때문에 이제는 그 군대식 캠프를 떠나서는 살기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러면 이제 의존이 되는 거예요. 군대. 그 방식이. 그럼 국가가 또 먹여 살려야 돼요. 왜냐? 그렇지 않으면 다시 범죄 저지르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1년, 2년도에 스트레스 상태에 와서 다시 저지르는 게 90몇 퍼센트 된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럼 그걸 그 폭력성을 군대식 폭력성을 줄이기 위해서 더 길게 가죠. 더 세게 하거나. 그러면 2년, 3년, 한 4년 정도 한다고 쳐요. 그때는 이미 폭력성은 없어졌지 몰라도 의존성이 생긴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왜 이런 군대 캠프의 모델이라는 것을 뉴질랜드 같은 데서 하려고 하냐면 이유가 분명히 있죠. 단기적인 어떤 정책 목표를 얻으려고 할 겁니다.
사실 근데 범죄의 발생과 범죄자의 동기를 찾아서 각각 개별 아이들한테 아니면 범죄자한테 거기에 맞는 처우. 선 사실 아주 흉악범들이라든가 아동 성범죄자 놈들은 그러니까 오랫동안 섬 같은 데 가둬갖고 먹을 것도 보통 먹을 거에 3분의 1을 줘서 굶어 죽이거나 아니면 거기서 힘이 없어서 침이 빠져서 스스로 노동하다가 죽게끔 만드는 게 좀 낫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차라리 사형시키든가. 그러니까 그러면 그런 애들은 그럴 범죄자들을 정확히 체크를 해야죠. 아, 이 인간은 어떤 동기에서 해서 교정했는데 안 받아들여. 그러니까 3아웃 얘는 안 돼. 그러면 종신형 2대 먹을 것을 줄이고 노동형을 강제해갖고 안 받아들이면 굶어 죽든가 아니면 사형을 받아들이든가 아니면 태형을 받아들이든가 선택을 할 수 있게끔 하고. 그런데 그런 애들은 그런 흉악범들은 기껏해야 500이나 1000 정도도 안 된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충분히 기간을 두고 뭔가 투입을 하면은 효과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투입은 군대식 모델은 아니에요. 그건 폭력적 모델인 거고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것과 다른 걸 병합하고 이것이 같이 돼야 된다. 이게 참 쉽지 않은 문제일 수 있습니다. 당연히 쉽지 않죠. 왜냐하면 범죄를 저지르는 건 쉽지만 그것을 주워담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 차라리 다 죽여버리든가. 그래요. 미국 십정의는 가두고 죽이고 사형시키고 그래요. 그것도 정의입니다. 중국은 정의가 없습니까? 중국도 마약범죄 다 사형시키죠. 그러면은 저 싱가포르는 정의가 없습니까? 태형시키잖아요. 전 다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동 성범죄자 아니면은 그 잔혹한 연쇄 성범죄자 놈들은 공개적 태형을 해야 된다. 좀 당연히 그런 게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고 당연히 오랫동안 그 고립시켜서 굶어 죽든 어쨌든 그렇게 고사시키던 방식을 그것도 필요한데 그게 주가 아니라 다른 방식의 다양한 형태의 전문적인 것도 써야 된다는 거예요. 모두를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의 재소자 5만 5천 명이 모두 다 그럴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럴 놈들이 있죠. 그죠? 그럴 연놈들이 있다. 그럼 걔네들은 거기에 맞게끔 고통을 주고 이 고통을 줘야 된다는데 고통을 주는 거고 그런데 이 경우는 진짜 갱생이 될 수 있어. 갱생 표현. 어떤 교정교가 될 수 있어라고 하면은 거기에 맞는 기회를 주는 것도 맞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돼 있죠. 잔혹하고 영악한 인간들은 쉽게 교도소 나오고 사실은 교도소에 있을 필요가 없는 애들은 오랫동안 교도소에 있고 그거를 정확히 과학적으로 측정하지도 않고 교정 공무원들 법무부의 이해관계 때문에 이런 것을 제대로 된 과학적 평가 없이 판사들의 그 자기 이해관계 때문에 제대로 형량 판단, 유무죄 판단도 못하고 이런 부분들은 명확히 우리가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정확한 범죄적 판단이 범죄학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